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 소개. 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단체입니다. 처음 명칭은 사단법인 단군선열정신연구회이며 1997년 12월 23일 김용우 전 이사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현 이사장인 홍혜수는 2012년 본단체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2년 12월에 기획재정부 기부금 지정단체로 등록을 하였고 2014년 5월에 현 단체인 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단군조선연구회는 우리 민족에게만 불리워지는 동방예의지국의 홍익인간 경천숭조사상을 바탕으로 효와 예를 중시하고 그 큰 뜻을 펼쳐내신 선열님들의 발자취를 연구하고 고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인류 최초의 역사 단계인 5천여 년 동안 전해 내려온 배달 조선민족의 문화를 연구하고 계승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알리고 전승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단체는 순수한 비영리 법인이며 역사 인식을 바로 펼치는 단체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국민도의 앙양 및 문화 창달에 관한 교육 사업. 2. 홍익인간 이념 선양에 관한 교육 사업. 3. 단군 성전 복원과 존영 봉안 및 성전 수호에 관한 사업. 4. 단군 성조 및 역대 선열의 제례 행사 사업 등입니다. 문의사항 전화 02-312-8192, 손전화 010-4214-1556입니다. 홈페이지 www.idangun.co.kr. 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는 비영리단체로서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진 국민 개인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171-7890-91 예금주 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 안녕하십니까. 단군조선연구회 이사장 홍혜수입니다. 8강에서의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화폐, 요것은 청동기 화폐 이전에 나온 것입니다. 요 1과 2와 3의 요 화폐는 바로 여성의 성기를 앞뒤 것과 뒤를 형상화한 발상이라 하였습니다. 신농씨가 이 신패에 하나자를 가운데에 표시를 하였다는 것 역시 대단한 발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하나를 순수한 우리 언어로 임으로도 읽고 십으로도 읽으며 신, 그냥 가마신, 가십니다. 신이고 영어로는 가십니다. 또한 근문신고 저자인 납빈기는 이 하나를 주라고 쓴다고 하였는데 서기년 초창기 설문해자인 아버지 격인 중국의 허신 AD 30년이죠. 는 이 하나자를 종구자지 즉 스스로 찾아가 씨를 뿌린다는 각자의 해석을 하였다고 또 하였습니다. 이 하나에 님자를 붙이면 하나님이 되고 가마신 가시 영어로 가시라면 역시 하나님이요. 락빙기에 이 하나를 주라 하면 주 플러스 님을 합하면 주님이 된다는 입증이 된다고 봅니다. 소남자 김세섭은 신농시 제4년에 신패가 출현하였고 신자의 변형에서 첫자가 일자로 시작되므로 신농시의 신자 이 일입니다. 하나가 바로 신농시 하나님이고 상제님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자가 변천하는 과정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문자가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좀 올려놨습니다. 신농시 화폐에 이 하나자를 새겨 놓음으로 후손들은 그를 상제로 모셨고 그의 위대한 법을 따르겠다는 뜻에서 아비부자가 나오며, 이 아비부자는 황제의 헌원의 큰아들 소 김천씨는 신농씨가 43년 동안 제위에 있다가 물러간 뒤에 BC 2477년 갑진년입니다. 선령으로 제위를 잇게 되는데, 이때에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신농씨의 법을 받든다는 뜻으로 최초의 아비부자가 청동기 명문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는 만물을 이끌어내고 창조하는 창조의 자리입니다. 이 하나는 세상 만물이 다 변하여도 이 하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하나는 생명의 탄생 자리요, 소생의 자리며 중생들 낱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류들 몸 가운데에 다 지니고 있는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이 하나의 실체에는 천당, 지옥이 다 들어있는 곳이니 하나는 곧 이미십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조자는 만물의 이치가 함축된 문자로 인류들에게 새로운 문명을 열어 깨우치게 한 인물들인 천지인, 요 일하고 일이 플러스하면 명자가 되렵니다. 올시하고 명자가 됩니다. 이 천지일들이 시칭 명칭이 뭉쳐진 문자입니다. 이 조자에서 하나신 신농씨는 약초를 개발하여 지금까지도 후손들이 이용하고 있고, 한울, 그러니까 뉘조입니다. 한울씨는 삼신할머니는 뉘를 길러 후손들에게 옷을 입혔고, 일시입니다. 인시입니다. 이는 월시와 새로운 역사 단계를 열어 처음으로 사람 노릇을 하는 사람 인자가 나왔으며, 바른 시알 정자입니다. 정욱씨에게는 조자가 형성되어 최초로 종묘 사직에서 제를 올리는 선신 곤으로 하여금 제사장의 임무를 주어 효의 기본 틀을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1월이 합해져서 명자가 되는데, 최초의 조선의 조자는 이거 옛날 상냥문자 조자입니다. 여기에서는 올자가 없습니다. 이 하나시와 일, 그러니까 땅지죠. 이는 바로 보타면은 10이 됩니다. 순수 우리 언어로만이 발음됩니다. 이 일시인 뉘조죠. 뉘조를 가지고 누에, 누님, 누이, 눕다, 누이다, 누워서 씨를 받는 사람, 이거 해가지고 상징 동물이 누이며, 후세에 용으로, 용맥으로 한일자를 쓸 때 머리 부분을 누의 머리 같이 하며 끝마무리를 말 발끝 같이 써서 누에가 4일을 계속 먹고 4일 밤을 계속 자는 모습을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좀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 허신의 설문해자의 일시는 하나시죠. 천신인출 만물자야로 했고, 또 이 일시입니다. 땅지입니다. 토생만물자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인출은 세상 만물의 씨앗을 퍼뜨리는 작용을 하고, 토생이라는 이 토자는 토할 토로서 씨를 받아 모든 만물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뜻에서 생각합니다. 호신이 설한 하나씨와 일씨를 신농시의 하나씨와 뉘조 일씨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2000여 년 허신도 조선의 조자에 숨겨진 비밀은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허신설은 조자에 숨겨진 땅지가 되는 이를 터득함으로 모든 만물은 사랑의 원천에서 교배가 되어 그 원천에서 생성되는 진리를 묶어버린 함축된 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는 토할 토로서 중어에는 없고 한자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주요 뜻은 토하다, 드러내다, 뱃속에서 숨을 내쉬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종교에서 흙으로 사람을 형상을 만들어 생명을 불어넣어 주니 사람이 탄생되었다는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게 해석하여 본다면 여자는 땅이므로 천인 하나의 님이 양급제 혼인 시대에 푸나루라 시대죠. 흙토로 상징하는 여자에게 사랑을 주어 잉태를 하면 10개월이 산딸이 되면 새 생명이 탄생된다는 것을 일러주는 허신의 이 일시 토생 만물자라는 문자로 일축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용맥 그림이 나옵니다. 이 조자의 성립은 매우 난해하고 어려운 가운데 더욱이 용맥의 용이란 동물의 실체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허신의 설문해자의 머리 그립자에 이 일을 유초태극 돌이고 일조분천지 화생만물 범일 지소 개종이라 하였습니다. 이 글을 다시 풀이를 하여 본다면 유초태극은 최초의 태극을 생각하여 볼 때 돌입일입니다. 이 도는 이 일로부터 일어나며 좁은 천지입니다. 천지의 조화로 하늘과 땅으로 나눠지는데 화생만물, 만물이 생성하고 화합함으로 범일지 계속종은 우주 법계는 일에 속하니 이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삼신을 모시는 것을 제정옥 시대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차자죠. 우리 차하는 그 문자를 읽기를 여기서는 금문신고에서는 집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삼신을 모신 집을 생각합니다. 지금 종교와 제야 사학자들이 말하는 원번각, 이 삼각은 바로 집을 말합니다. 차례라는 이 차례 지내는 차자는 고뇌, 바로 이 당군입니다. 고뇌 조표가 됩니다. 이것이 변음, 여라고도 읽는 그 상형 문자에 있습니다. 집을 대표할 하나를 바치면 차례, 차례는 제사 지내는 기본 내용이죠. 차자가 생긴다고 하였으며 차자는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풀이라고 합니다. 삼각의 이 집은 천진이 모여 있는 종묘사직이 되겠으며 집의 상형 문자는 많은 새가 나무 위에 모여 앉아 있는 형이 되겠는데 삼신신앙은 우리 민족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토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사 지낼 때 제기는 삼신께 잔 올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삼신께 잔 올리는 것으로부터 경천외인 승조 사상이 나왔고 경천외인 승조 사상인 주인공들은 바로 천지인들의 시를 말합니다. 이 세 분들을 사당의 왕을 모시고 제사장으로서 제기를 만들어 제를 올렸던 분이 단곤입니다. 그리고 상령문자인 중, 그러니까 이게 종자도 됩니다. 지금 종교하는 종자입니다. 있는데 이것을 천시, 지시, 일시, 삼각으로 나옵니다. 이걸 직이라고도 합니다. 후손인 정려식, 이제 이것도 곤이 됩니다. 곤이 그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라고 해석한 낙빙기죠. 낙설로 자기 자손은 종묘 삼신을 받들고 제사 지낼 아들들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상령 문자입니다. 이 종자가. 이 종자는 그냥 종교, 여기서부터 이제 종교가 시작이 되죠. 금문석의 고조성 김재섭 선생은 제사 지낼 때 상령 문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제사 제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고뇌, 그러니까 부입니다. 고뇌 부는 이때 나온 자라고 하였으며 당군의 아들에게 제씨라고 명명한 기록이 또한 남아서 전한다고 하였고 이 제씨의 후세는 채씨가 됩니다. 채씨가 되므로 고는 후세의 채씨의 시조다라는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채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령 문자는 신농씨가 선자인 고양씨를 데리고 제를 올리는 형상을 한 문자, 소목의 뜻이 담긴 문자라고 해석을 해낸 것입니다. 종묘 소재지는 신농씨의 제도가 있었던 곡부인 인방이 됩니다. 산동 곡부죠. 그러니까
동방인이니 인방인이 하는 문자는 이 인시, 그러니까 일시입니다. 부터 나옵니다. 최초의 사람 인자를 나타낸 상령 문자이고 고대 조선시대 두 번째 화폐이며 사람 인자의 인, 그러니까 일시입니다. 인방의 시조입니다.가 됩니다. 이 사망오제 시대 황제 헌원과 류조의 큰 아들인 소 김천씨는 염제 신농씨가 제도인 산동 곡부에서 43년 동안 제위에 있다가 사위인 소 김천씨에게 넘겨주었는데 소 김천씨는 황제를 대신하여 제도죠. 곡부 천지 일을 대행하기 위해 제위에 등극을 하였으나 7년간의 여기가 황보밀에 있습니다. BC 2474년이고 2467년 이렇게 했는데 왜 이제 국민들의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서 이제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 소 김전씨의 인방의 일시와는 그러니까 숙이 됩니다. 외삼촌이 되므로 소 김천씨의 사숙은 중이 이게 일시입니다. 해가 있고 시가 있고 수가 되어 그중 첫째인 중씨가 됩니다. 이 바로 일시입니다. 산동곡부 아사달의 신씨는 신농염제 역산씨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아들인 주씨와 손자가 되는 고양시 정옥의 부자가 살던 곳이 인방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인방은 원래 신농시 제도가 있었던 곡부이며 뒤에 신방으로 바뀌어 스스로 낮췄다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인방이었죠. 이 동방의 뿌리 고조선에서 지가 쓴 책에서 밝혀놨습니다. 일시인 남정중은 주시 생신부이며 사마천의 사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씨가 세하고 정옥이 제위를 물려받아 제정옥에 의해 사천으로 봉하여 진바 비바람과 같은 하늘의 일을 관장하고 신으로 봉하고 사리천사라는 것을 신을 뜻함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내용이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올려놓은 것은 이 민족만이 찾고 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환인이 환웅을 가엾이 여겨 환웅에게 삼천무리를 주어 환웅은 풍배우사를 거느리고 하늘의 땅으로 내려와 라는 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시는 그의 아들 정욱에 의해 비바람과 같은 한운이를 관장하는 주인이 되는 이 주씨가 이름이 많습니다. 아주 일도 되고 주씨도 되고 중도 되고 뭐 족씨도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에선 이분을 그러니까 야마도라고도 하고 대화 주씨라고도 합니다. 천조 대신이죠. 이분이 바로 일본에서 일시를 해와 주씨라고도 불린다 하였습니다. 이 주씨는 종묘사직의 직이라고 종묘사직하는 그 직입니다. 이분이 쓰는데 이들 제정욱에 의해 봉해진 사천의 신으로 사망오제 시기 하우 이전입니다. 하우 이전은 하나라 이전을 얘기합니다. 역대 모든 제왕들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을 얘기합니다. 제왕들로부터 공제를 받았던 정식으로 나라에서 국가에서 행해야 되는 그런 지금 사직제를 말합니다. 공제를 받았던 곡식이 직신으로 이 당군곤입니다. 당군곤이 정려조원에서 4대째인 제왕인 요 임금이 부가되는 제국 고신씨를 모시고 인방인 종묘사직 재단에 가서 10번째로 국가공제로서 사직제의 제례 행사를 주관한 장본인으로서 일시인 주씨는 사천과 오곡 풍산과 관련 하늘과 땅에게 오곡의 풍년을 기원하는 사직 바로 신입니다. 고대 조선사에서
종묘 사직의 사직 신인 주씨가 고대 배달 조선 시대 역대 모든 제왕들로부터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이 군이 요순 시대에 왕의 버금가는 대감의 자리를 잃게 된 시기부터 없어졌습니다. 이 주씨는 황제와 뉘조의 딸인 항아에게 모섬으로 들어가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역자가 이때서부터 생깁니다. 상년체 문자와 이자의 맨 위 문자는 양족을 받든다는 뜻으로 납빈기는 해석을 하였으며 최초의 사람 인자도 이자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내어놓았고 상령문입니다. 눈입니다. 눈자는 양족 그러니까 신농시계죠. 왕실의 족칭이며 임이라고도 하고 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농시의 시칭이 됩니다. 이 눈은 주나라 이후부터는 족칭으로 이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과 양은 본음이 되고 신농시 왕실족의 족칭이 되는데 일과 월도 모두 족칭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금문신고 화폐지 페이지 43입니다. 좌전에서 집은 주씨를 직이라고 부르는 시표로 하였고 제정의 고양시가 받들어 머리에 인 봉제의 시표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양시의 상령 문자에는 반드시 상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고양정이라고 나옵니다. 기자가 또 나오는데 이 기자는 하우가 주를 대신해 이 제국을 배천하여 봉한 후 귀신이 귀로 비로소 일반 족칭에게 승격되어 사천신이 되었음을 설명하는 내용의 상령 금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임금 시대에 고신씨도 신농시 저 이상 가게 훌륭하다 해서 이 기자를 내놓음으로써 귀신으로 바뀌어졌는데 원래는 신귀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주씨하고 조자에 이 명하고 일시하고 월시하고 제가 이렇게 크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국립고금 방방을 2014년 10월 8일 국립고금 박물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게 플랄루아 시대가 열린 양극재 혼인 시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시가 환인이고 부인 항아에 이걸 뜻하기 위해서 제가 올려놨는데 이 환인의 환자는 바로 나무 목변의 환자로 구성된 자며 항아의 그 항자는 계집 여자의 환자로 구성된 자기 때문에 무슨 환인이 환국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민족사의 심각성은 환인이 나라 환국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환인이 한자에는 역시 동방의 뿌리 거기서 지가 옮겨놨습니다. 또한 이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제나라 중신들이 나라의 혼란과 분열, 침략과 정복이 판치는 무법 천지 상황이 있을 때 제나라 중신들이 당시 거나라에 피신해 있던 황공에서부터 거기서 환자가 나옵니다. 그 전에는 이 환자가 나오지도 않고 상령문 금문 쪽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